오늘의 지금 이 과정이 내일 상담할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와서 현타가 왔거든요. 잘 전달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좀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므로 좋게 잘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실 때 고민되시는 거 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재원생 상담이라든지 그거를 꼭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2건을 접수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면은 내일 이제 사례를 넣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눌 거고, 안 그러시면 이제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은 전달을 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장은 사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직접 말씀 못 주셨다고 하면 플러스 친구로 남겨주시면 각각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주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뭐 등록 상담을 해야 되는데 늘 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내일 최대한 그 파트에서 해소해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저희 상담 링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활용하실 때 어려우시죠? 아니신가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뭔가 어디 센터를 가더라도 상담할 때 링크를 사용하진 않아요. 저는 학습관을 가지고 이제 자유자재로 열면서 막 설명할 거잖아. 어머님이 원하는 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그거는 저는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원장님들께도 그만큼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링크는 가장 포인트들을 담았다라고 하면 학습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교육 자료, 그 이제 교재 포인트 그거 자료실에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교육을 조금 준비하면서 저희 사업부 이제 본부장님들이랑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교재의 포인트, 어떻게 어디를 확인해야 될지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자료실에 그게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잘 안 보실 수도 있다. 안 보신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하나씩 만들면 시간이 참 많이 가긴 하는데 말로 하면 또 제가 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 지금 GR 단계에서 제가 킨더 단계는 사실 너무 많이 설명을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원장님들이 지금 되게 제가 줌에서 많이 뵀던 분들이에요. 맞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성함을 지금 다 혹시나 좀 틀릴까봐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마음껏 부를 순 없지만 다 배웠었던 분들과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킨더 단계는 전체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2교시 때 뭐였냐면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한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CC는 프랩의 개념, 워크북은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홈워크는 리뷰하는 거. 이 꼭지를 잊지 마시고 거기에서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킨더 과정에 담겨져 있는 교재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쵸? 교재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그 시간에 들어온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걸 매니지먼트 할 거냐가 사실은 고민이실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이제 뭐 저희 연구소로 직접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수업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앞단의 프랩 수업에 대한 관리가 사실 거의 없으세요. 이거는 이거고 나는 워크북 수업을 중심으로 할 거다가 되게 지배적이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로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못 하시죠. 그러면 그냥 책 수업 하셔야죠. 왜 학습관을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를 자꾸 이렇게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앞부분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 생각보다 스스로 해결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이 30분의 수업을 활용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GR 단계에서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건 GR의 특징이에요. 그레이드 1, 2. 자, 그 표 기억하시죠? 오전 처음 시작할 때 킨더 단계, 그 다음에 그레이드 1,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묶었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묶어놨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스텝 킨더를 끝냈고 그레이드 1, 2로 넘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그레이드 1, 2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목표? 저희가 킨더 때 아이가 인풋한 것, 체득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스토리가 이제 그 스토리 안에 아이들의 독해 스킬을 적용시켜 볼 거예요. 독해 스킬을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막 영어로 리딩 수업을 들어오는 아이한테 독해 전략이 뭔지,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가 뭔지 이런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쵸? 그거를 실제로 킨더 패턴 스토리에서도 노출하면서 넘어오거든요. GK 005 때. 아이들이 킨더에 나와 있는 캐릭터라는 걸 들으면서 사실 넘어와요. 그렇지만 GR 단계로 바로 들어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건 다른 얘기죠. 듣고 이해한 거랑. 그쵸? 그래서 레슨 스킬들을 GR 1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습, 배운 스토리 안에 접목시키고 적용시켜 볼 건데요. 아이가 배우는 글이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재의 구성이. 자, 저희가 유닛 하나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유닛 하나. 자, 픽션 파트예요. GR1, GR2의 픽션 파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 1부터 타임 4까지가 하나의 유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닛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과목들이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픽션 파트에서는 아이가 하나의 스토리에 독해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적용하기 전에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죠? 그 접목시킬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처음 배운 스토리니까 단어와 문장, 글이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지 이 리딩 영역에서 우선 첫날은 내용을 이해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타임이 됐을 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최종 확인 마무리가 두 번째 타임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자, 그러면 글 하나를 완벽하게 아이가 이해했어요. 그럼 그 글을 가지고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이 글이 하나의 스토리였는데요. 얘를 대화문으로 바꿔본 거예요. 자, 원래 있었던 스토리를 대화문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은 아이한테 어떻게 접근이 될까요? 내가 배운 내용이라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화체로 바꿨으니까 특별히 더 이해할 건 없죠. 얘가 표현할 땐 이런 식으로 바뀌겠어 라는 걸 예측했어요. 그러면 그게 학습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긴 GR이죠. 자, GR에서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킬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패턴에 맞춰가지고 어떤 문장들을 써봤다면 GR 1, 2는 라이팅의 목적이 있어요. 아이가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레이드 1, 2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이 다이얼로그를 보고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글이 그려질 것 같아 생각해보고 접목시켜보는 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리딩의 스토리하고 스피킹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아이가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라이팅 과정은 뭐냐 하면 이 유닛이 이 스토리가 담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와 연결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 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발표해 보는 거예요. 이게 유닛의 구성이에요. 픽션이었어요, 여기가. 자, 이 큰 틀을 이해하셔야 수업이 지도할 때도 포인트가 보이는데 이 큰 틀을 이해 못하시면 GR 단계에서 뭘 점검해야 되지가 또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GR1부터 GR2까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주로 배우고 있는 스킬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원장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어머님들이 포인트를 질문하신다면 그냥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본 부분이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된 그 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킨더에서 넘어온 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읽기 능력이라고 하면 결국 리딩 스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단어, 적절한 문장 구조를 학습하면서 이제 그걸 토대로 글쓰기를 향상시킨다라는 거, 패턴에 맞춰서 문장을 써봤다면 이제 내가 익숙해진 이 패턴으로 내 생각을 써보는 훈련을 하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GR204까지 아이들에게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러면 GR3, 4, 5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킬도 깊이 있게, 그쵸? 그리고 내 생각을 직접 쓰게. 직접 쓰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본 쓰기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거를 훈련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내일 사실 조금 더 설명을 이제 상담과 함께 연결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GR 단계에 들어가면 노출 컨텐츠가 사실은 이제 노출 컨텐츠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만 시간을 채우고자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시간을 단계별로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건데, 그레이드 1에서의 기본 메인 스킬은 정해져 있어요. 리딩 스킬이 메인이에요. 독해 전략을 메인으로 할 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무슨 학습에 대한 노출을 시키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노출 컨텐츠를 그레이드에 맞춰서 넣어놨어요. 자, 되셨죠? 우린 계속 노출 컨텐츠를 단계별로 배웠으니까 시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표를 조금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노출 컨텐츠가 픽션이냐 넌픽션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를 두고 넣어놓은 거는 아이들 지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픽션에서 총 픽션 단계가 4개거든요. 자, 저희 이제 픽션 단계는 리뷰차 저희 원장님들 또 세 분께는 GR 101부터 204까지, 201부터 204까지 총 4개의 단계로 구성됐어요. 1년 코스예요. 1년. 되셨죠? 자, 그러면 홀수, 짝수죠. 자, 짝수는 넌픽션이에요. 자, 홀수가 픽션이에요. 그런데 홀수가 총 4개였을 거예요. 203까지. 자, 그런데 201까지의 노출과 그럼 203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분리시켰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넌픽션 노출 컨텐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출 컨텐츠 얘기 중이니까요. 자, 그럼 과목을 한번 볼게요. 이 과목만 놓고 보면은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거랑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래머 수업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매스 영어로 또 수업 듣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들어가 있어요? 라이팅도 들어가 있어요. 자, 아이가 메인으로 배우는 스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딩 스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뭘 중심으로 넣은 거예요? 각 그레이드에 맞춰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저희 원장님들께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래머 어떻게 하냐? 그래머. 그래머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중요한데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늘 설명하면서도 저도 참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제 얘를 비교할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그래머 컨텐츠를. 되셨죠? 자, 그래머가 미국 그래머 1학년 걸 아이들이 듣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타임 1에서는 그래머 레슨을 들어요. 그럼 저희는 레슨 개념은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사란 이런 거예요. 자, 명사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명사를 찾아볼까요? 뭐 이런 걸 막 설명할 거잖아요. 그게 레슨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고, 적용하는 예시를 보여줄 수 있지만 너 한번 해볼래? 라고 직접 묻진 않아요, 거의. 자, 그럼 개념 강의를 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들은 강의를 가지고 적용하는 건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얘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하루에 다 넣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출이니까. 그래서 첫날은 레슨을 들었으면 그 다음 수요일에 왔을 때는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만약에 아이가 첫 번째를 전체 스킵을 했어요. 어드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 앞에서 들은 레슨을 프리뷰 해주고 바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리뷰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성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모든 과목이. 그래서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그러면 2023에서는 어떤 거 배우는 거지? 자, 이렇게 배워요. 과목이 조금 달라졌죠. 자, 2023에 갔더니 디스커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왜 디스커션이 이때 나왔을까? 자, 왜냐하면 GR3의 목적이 뭐였죠? GR3은 스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디스커션 스킬을 노출로 틀어주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얘들아, 토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강의는 레슨과 프랙티스로 짝꿍으로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픽션 파트의 노출 컨텐츠들이 세팅되어져 있구나 라는 거. 이 각각의 노출 컨텐츠의 이제 운영 수업 시간은 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레슨 드릴 때는 3분에서 5분 미만, 그 다음에 프랙티스를 애기들이 해결할 때는 4분에서 5분 미만. 이 표가 나타내는 건 아이들이 학습을 해결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레슨 3분에서 5분이라고 하면 이거죠? 레슨 3분에서 5분 노출 시간, 여기에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본 수업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거, 타임 1부터 4까지가 하나의 유닛인데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상담 링크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 링크가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단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녹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때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상담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지금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 픽션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랑 누구랑 연결돼? 얘랑 여기 3번째는 스피킹이랑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적용해 볼 거예요, 첫날. 그리고 그 스토리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리딩 영역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한 이 글을 가지고 이제 대화문으로 바꿔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롤플레이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룹 수업에서는 더 끌어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1차원적인 수업, 공터는 3차원적인 수업.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로 바꾼 것에서 끝내고 롤플레이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키냐?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너의 생각을 한번 다이얼로그로 만들어 볼래? 너가 친구랑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할래? 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레이드 1, 2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팅 하는 거, 기본적으로 글쓰기 연습들을 여러 형태로 시켜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피킹, 여기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연계된 거네요. 여기에 있었던 본문을 가지고 리딩 글을 가지고 스피킹 수업으로 우선 바꾸고 여기서 내 걸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라이팅은 무슨 수업이에요? 리딩 본문의 주제와 연결된 글을 새로 써볼 거예요. 주제와 연관 있는 글을 쓸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되셨죠? 글을 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발표할 거예요. 이게 하나의 유닛 구성이에요, 픽션의.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을 이해하신 거고,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조금 더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개편된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시면 고급 상담이 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목적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사실 내일의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원장님들께서도 그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준비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단에 원장님들의 프랩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방향을 잡고 설명을 해야지 저희 프로그램은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과거를 자꾸 설명하게끔 어머님들이 끌어가시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미래가 이거다라고 예측해서 전달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셔야 되는 거죠. 얘기를 그 방향으로 끌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명이 내일 메인단이에요, 앞단에.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이 특징들은 그 개정 교과 과정을 다 반영해 놓은 상태이므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유닛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유닛이 여기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라는 거고, 아이들은 미국 그레이드 1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미국 CCSS 지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본문을 배우는 날인데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이제 그때 유선상으로 질문을 받았었던 건데, 그레이드 1에서 아이가 단어하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단어를 못 외워. 그리고 문장을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 안 맞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억지로 가져가실 거다 라고 하시면 뭐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단어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 친구한테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하진 않아요. 채워나갈 때는. 그쵸? 기본적으로 2단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단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친구가 해당 과정이 맞다라고 평가해 주셔야 돼요.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단어 리스트 보이시죠? 이 단어 10개를 외우는 게 어려운 아이가 그레이드 1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럼 조금 더 훈련을 하고 들어와야죠. 그쵸? 그리고 이 단어를 토대로 지금 보시면 본문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저희 이 학습을 하기 전에 지금 저는 교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서 무슨 학습을 했죠, 지금? 저희 친구들은? 프랩 수업을 했죠. 자기가 단어랑 문장을 뭐 한 거예요, 지금? 30분 동안 연습하고 미국 학교를 듣고 그 다음에 단어도 녹음해보고 타이핑 쳐보고 문장도 녹음해보고 해보고 더빙도 해보고 하고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이 수업을 하러 넘어온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언어훈련관 학습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중하게 해달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너 이거 문장 읽고 해석해 볼래?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아이가 문장을 녹음할 때 한글 뜻을 보여주죠. 그럼 녹음할 때 무엇을? 귀를 열어놓고 녹음을 해요. 그런데 내용이 뭔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음을 하긴 하는데 녹음할 때 이런 식 시선 떨어뜨리거나 화면 잘 보지 않거나 옆에 친구들이랑 떠들면 들리는 대로 녹음하거나 이거는 학습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내가 이 친구가 단어나 문장을 얼마큼 이해해야 되는지 반드시 난 눈으로 보겠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그럴 땐 무엇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프리테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 아시죠? 프리테스트? 죄송해요. 프리뷰요.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네요. LMS에서 해당 진도를 선택하면 문장 선택해서 해석 쓸 수 있게끔 출력 가능한 거 아시죠?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이가 이 교재를 학습하러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내용을 이해한 친구들이 여기에 이 해당 과정들을 사실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할 때마다 문장 내용이 뭔지 다 일일이 확인해야 돼 라고 하시면 그 단계가 안 맞는 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반드시 그 내용을 꼭 눈으로 먼저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프리뷰 기능에서 출력하세요. 붙여주시고 쓰라고 하십시오. 하고 계세요. 역시 하고 계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단어 통과했고 내용 이해했다면 아이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단에 선행돼야 되는 거, 내용에 의해 단어 테스트 이런 것들은 아이의 몫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면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갈 때. 자, 그리고 Let's listen and repeat. 네. 자, 듣고 잘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픽션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본문을 2번 봐요. 그쵸? 본문 처음 보고 2번 봐요. 자, 단어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같죠? 단어는 10개밖에 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테스트를 2번 봐요. 뒤에서 그 교재에서는. 근데 데피니션 묻는 여기 파트는 5개씩만 나와요. 타임 1에 나오는 거랑 타임 2에 나오는 건 달라요. 자, 그런데 대피를 묻는 게 2가지 유형이에요. 지금 하나는 영양풀이를 보고 단어를 찾아봐 라는 유형 하나가 있고, 2번째는 어떤 유형이에요? 생뚱맞은 갑자기 갑툭튀 문장이 아이들 입장에서 본문에서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해서 여기서 찾아서 넣어야 돼요. 이 문장에 맞게끔. 자, 난이도가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렵겠죠. 애기들한테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 파트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여기를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막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해당 문장들은 실제로 이제 단어가 있었던 그 예문들, 사전에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온 부분인데, 난이도를 사실 굉장히 객관화시키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어려운 문장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교재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파트는 여기예요.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묻는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내용 흐름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여기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 근데 아이가 우선 먼저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줘요? 교재를 채점 매겨주죠.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럼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냥 잘하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성실히 하고 원래 좀 잘해. 그럼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이가 스스로 교재에서 해결했으므로 교재에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가장 아이한테 효과적일 수 있죠. 해리가 여기서 뭐 했어? 해리랑 폴린 어디로 갔지? 영어로 얘기할 수 있다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다. 그쵸?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달리 던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못 찾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교재 앞에서 찾아서 같이 계속 밑줄 치면서 해당 내용들을 라인 넘버를 찾아낼 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는 것.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업을 잘 따라온다면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계속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근데 그 목적을 담아놓은 게 바로 얘기도 하죠. 스토리맵. 그쵸? 내용의 흐름을 아이가 이 맵에 맞춰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실제로 이 과정대로 담아낸다고 하면 처음 내용 읽었죠? 2번째 스토리맵 정리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라인 넘버 찾을 때 본문 3번 보는 거예요. 원래 교재의 의도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3번 보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써보고 훈련해봐 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왔을 때 무슨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아이가 스스로 채워보는 거예요, 본문을. 자, 근데 책만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아이들은 그 앞에서 홈워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한 번 더 학습관, 미국 학교도 듣고 연습하고 여기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과정대로라고 하면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상당히 사실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애기들이 하는 학습은 그거죠. 빨리 찾아봐야겠다. 그쵸? 빨리 찾아보고 빨리 쓰고 뒤에서 자 여기 학습을 할 때는 라인 넘버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넘겨볼 거예요. 일부러 라인 넘버를 만들어 놓은 건 다시 본문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얘 때문에라도 반드시 앞장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홈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학원에 와서 프랩으로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아이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학습을 끌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단어 테스트 똑같은 거 볼 거잖아요. 봤을 거잖아요. 앞에서. 맞죠?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과정을 아이가 쭉 순서대로 따라갔을 때 우수한 학습 로드맵은 그런 식으로 짜놓은 상태다. 이렇게 조금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이렇게 채우고 자 여기가 이제 뭐야? 지난 시간에 타임 1에서 외우지 않은 5개의 단어가 같은 유형으로 나왔죠. 그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날인 거잖아요. 리딩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들어간 거냐? 그 그룹 수업에서는 사실은 리딩 스킬 적용하는 걸 본문을 두고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수업을 끌어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다른 확인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요. 그룹 수업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그룹 수업보다는 레귤러 수업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 수업 시연을 지금 이따가 GR3을 저희 수석님이 직접 간단히 시연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3, 4, 5 설명드리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1, 2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럼 본문에다가 스킬 적용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근데 그 레귤러 수업에서는 그런 이해도를 점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쪽. 이제 타임 2에 들어간 교재에서 상단에 레슨 스킬 프랙티스라고 하는 게 미국 학교에서 들은 아이들의 스킬을 여기 교재에다가 담은 거라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미국 학교에서 이제 그 디테일에 대해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픽션 파트에서는 사실 디테일 하나만 들은 건 아니고 뭐 인물 사건 배경 이거 관련해서 설명 듣고 그다음 디테일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디테일 파트를 여기다가 담아놓고 아이가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세부 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형용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그 개념을 달리 설명했어요.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얘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디테일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저희는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럼 아이는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역으로 설명해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다 듣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 여기 파트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고 아이가 이걸 이해했는지 역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처럼 이제 지금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꾸며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형용사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줘도 101에서 될까요? 사실 그게 뭐 되고 안 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까요?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이미 형용사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뭐 짚어주는 게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GR을 하는 경우에는 고학년 애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5학년 정도 네. 아이들 GR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굉장히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랜마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냥 영어로 이거 그냥 문장을 하다 보면은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다. 형용사를 명사로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때 GR부터 개념을 한국어로 넣어줘야 하는 건지. 그게 참 딜레마가 사실 모든 파트에 적용되는 이 스킬 페이지는 아닐 거예요. 이 특정 지금 디테일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형용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만 사실 만약에 그거에 되게 이제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은 저희들이 어느 순간 거기에 할 말이 많다 보니 설명의 시간이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노출 컨텐츠 있죠. 제가 이제 그레이드 1, 2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머 컨텐츠를 비교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설명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내가 강의를 다 듣지 못했지만 아이한테 스킬에 대한 걸 한 번쯤은 짚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요약 정리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스킬에 따라 다른데 얘는 객관식 문제 유형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 다시 글을 써보게끔 하거나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자, 이 파트가 담고자 하는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레이드 1, 2 단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냐면 아웃풋이죠. 자, 킨더 때 많이 표현을 좀 익혀놨는데 내가 그걸 끌어낼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영어로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아니면 대답을 많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대답을 많이 해보지 질문을 만들어 볼 기회가 사실은 적어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영어가 자신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그죠? 영어가 자신 없으면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려고만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모습인데, 애기들의 모습인데 그걸 여기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직접 질문을 만들어봐. 이 얘기예요. 내가 이해한 문장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질문을 뭘로 만들 수 있지? WH 퀘스천을 만들어보는 훈련 중인 거예요. 왜? 아웃풋을 그레이드 1, 2에서 끌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여기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의문사는 뭘 활용해서 질문할 수 있지? 아이가 직접 고민해보고 근데 혼자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준 거예요. 여긴 정답지인 거예요. 이 8개 중에 2개의 문장씩으로 완성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가 생각해보고 질문을 찾았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써야 돼요? 말하면서 써야 되는데 다 써요. 빨리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세요. 질문을 직접 하면서 대답까지 완성할 수 있게끔. 너가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화상 수업할 때 질문을 던지거나 할 때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질문을 쓰게만 하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읽으면서 대답까지, 앤서까지 완성할 수 있게끔 Q&A 파트로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리딩 수업 끝났네요. 이제 2번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아이의 과제는 한 번 더 써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몇 번 보는지 빨리 생각해 볼게요. 저희 본문 진짜 많이 보죠? 많이 보는지는 잘 모르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더 뭔가를 숙제로 주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프리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본문을 한 번 더 쓰게끔 연습하는 페이지, 이게 홈워크로 들어가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 다음 시간에는 스피킹을 할 거거든요. 본문을 완벽히 이해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 사실 필요 없죠. 그냥 내용 봤을 때 이미 해리랑 폴리가 뭐 할 건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얘네는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 그럴 법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 표현을 다시 연습시키는 게 메인 그 목적이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자, 잘 생각해 볼까요? 이제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페이지인 거예요. 개요표니까. 그래서 주고받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내가 이런 식의 다이얼로그를 구성한다고 하면 마인드맵을 만들어 봐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래서 그 세부 항목들을 나눠 본 거예요. 이 글은 이렇게 쪼개면 등장인물, 누구한테 이제 거기 뭐 캐릭터가 나와 있을 거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죠? 자, 여기에서 그렇게 이 다이얼로그를 분석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엔 너의 차례야. 직접 내가 다이얼로그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가 무엇랑 연결된 거냐 하면요. 저희 상담 링크에서는 그 수행평가 과정이랑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수행평가를 말씀하셨고 과정이 굉장히 길다, 평가가 쉽지 않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지금 현재 낮죠. 낮지 않나요?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를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지필평가에서 좋은 점수 맞을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룹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단순히 그런 내신을 준비시키려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큰 뜻 아시죠? 공터 영어? 영어로 된, 그쵸? 세상에 이 영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거예요, 저는. 원장님들과 함께. 창의 융합형 인재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과정,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코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 혼자 쓰는 건 어렵잖아요. 이게 그룹 수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끌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오늘은 이제 두 친구의 대화를 가지고 한번 아까 봤었던 폴리랑 해리의 얘기로 바꿔볼 건데 우리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고 자 친구 이름 누구야? 하면서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게 그룹 수업의 특징이잖아요.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거. 근데 레귤러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아이들은 그런데 이걸 완성하기까지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 이그젬플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본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고민해서 선택한 것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들을 완성하는 거. 쓰기 연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우선 했는데 이 생각을 혼자서 풀어내기는 어려운 단계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학습할 때 뭐만 해요, 또? 쓰기만 하죠. 생각해보면 또 쓰기만 하죠. 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강의 노트를 이용해서 녹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스템 채널에서 이제 7월 1일 교육 때 나만의 강의 노트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완성한 것들을 녹음해 보실 수 있게 해주셔라 라는 거를 써놨거든요. 그게 어디든 다 사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롤플레이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같은 그 클래스 안에 그레이드 1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서로 녹음해 보라고 해도 되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기 걸 녹음을 한번 해봐야죠. 그쵸? 그래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무는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거를 문장을 완성하면서 모눈하게 해주시라고요. 아이가 발화할 수 있게 계속 끌어주시라는 거예요. 완성한 것들을.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좋은 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롤플레이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의 글을 완성하면 오늘의 학습이 마무리가 되고 집에서 한 번 더 내가 쓴 글을 토대로 재구성해보고 연습하는 걸로 마무리입니다. 이게 홈워크예요. 그 홈워크로 지정되어져 있지 않은 단계는 패턴 스토리 단계밖에 없어요. CK00, 3, 4, 5 그리고 나머지 GR 단계는 다 홈워크 페이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홈워크를 학원에서 해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집에 과제로 안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페이지는 혼자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리뷰가 굳이 필요한 파트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타임 4가 돼요. 타임 4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배운 이 본문의 주제와 연결된 글을 써볼 거예요. 발표를 위한 글. 근데 그 글이 단순히 이제 패턴에 맞춰서 연습하는 그 글이 아니라 주제가 같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고민을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이 첫 페이지에 개요표를 준 거죠. 이번 주의 주제는, 이번 유닛의 주제는 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소개할 거라서 이제 어떤 친구, 내가 친구를 소개한다면 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 얘를 토대로 글을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인트로, 그 다음 바디, 컨클루전 어떤 걸 써야 될지 한 꼭지 보여줬죠. 그 상태에서 뒤에 아이가 직접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룹 수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룹 수업은 각각의 이 마인드맵을 직접 선생님과 학생이 인터랙션 하면서 한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걸 어디로 연결하면요? 1대1 화상으로 연결하면 이제 그런 수업들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요. 1대1로 주고받는 과정들을.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도 하나의 글을 완성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저 Q&A 파트가 이제 그거죠. 내가 만약에 친구를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라는 것에 퀘스천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무번 답안이야. 그게 answer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아무것도 못 쓰는 아이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래에 있는 answer를 이제 저 유형대로
적다 보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을 완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그레이드 1에서 말씀드리는 자기 생각을 담아내는 과정. 이렇게 담을 거야. 이렇게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성한 글이요. 여기에 정리한 내용이 지금 본문 바디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딱 바디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인트로는 사실은 좀 정해져 있어요. 뭔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누구고 제가 오늘 뭘 소개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내용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뒀다면 본문은 전부 다 주제랑 연결이 돼야 되고 아이가 쓴 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앤서를 이쪽으로 옮겨 담아 본 거예요. 친구 소개한다라고 할 때 질문 이렇게 할 거고 나 대답 이렇게 했으니까 내 친구는 누군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고요?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죠. 그게 여기 바디에 채워지고 마지막 결론. 이 단계에서 컨클루전 맺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가이드를 준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됐어요. 아이 스스로. 자, 그러면 완성된 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발표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쵸? 하나의 유닛이 끝났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맞춰서 완성된 글을 표현할 건데 이제 나만의 강의 노트,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를 진행할 때는 이 글과 연결되어져 있는 키워드를 정리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상을 기획한다라는 게 좀 더 빨리 나와서 여기다 이 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도입부에는 어떤 거를 정리할 거고 그 다음 바디에서는 어떤 단어로 검색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갈 거야. 얼마든지 적어봐라. 이거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겠죠? Time 4에 지금 미국 학교에는 뭐가 들어가져 있죠? 죄송해요. 인딥 수업할 때 CC 학습에 혹시 어떤 학습이 있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CC 학습에? 맞아. 노출 컨텐츠 하고요. 이날은 글쓰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강의 노트도 일부 만들어 봐야 되니까 그 인딥 시간에 해야 되는 학습 컨텐츠 양이 적어요. 더빙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노출 컨텐츠 하고 앞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왜 학습관에 돌다리가 좀 적지? 적게 해줘야죠. 강의 만들어야죠. 글도 써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반영한 학습 구성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면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지금 그 단계가 섞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타임포 하는 아이가 학습관이 먼저 끝났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친구는 뭘 먼저 점검해 줘야 돼요? 교재 쓰게 해줘야 돼요. 교재가 완성돼야 무엇을 만들 수 있나요? 강의 노트를 제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고려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아이들이 뭐 원장님께서 004부터 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발표할 때 애기들 잘 만드나요? 그죠? 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해도 잘 만들어 오나요? 한 2번 정도는 같이 해줬고 그쵸? 이게 보편적으로 운영하시는 센터의 원장님들의 피드백이세요.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해요.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하나에서 2번 정도 아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한두 달 정도. 그럼 3번째 달 거부터는 저학년 아이들도 집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와요.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 처음 조금 혹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부든 저희 연구소든. 그러면 직접 세팅하는 거랑 같이 다 한 번 더 리뷰해드릴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은 GR 단계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완성 다 못하면 집에서 해옵니다. 그럼 저희는 뭐만 하면 돼요? 팀원에 들어가서 아이들께 완성되어져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발표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PP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UCC 이렇게 뭐 영상 제작 이런 거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행평가 안에. 저희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죠? 학습 과정 안에 담아놨죠. 아주 새로운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돼서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픽션까지 하나의 유닛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는 아이들이 듣고 있는 노출 컨텐츠 중에 픽션에서 보캐블러리가 따로 조금 더 의도를 담고 미국 그 보캐블러리 과정을 담아놨어요. 그 레벨별로. 그래서 그냥 흘려듣기엔 아깝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이 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리뷰해 주실 수 있도록 교재로 옮겨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테스트 땅 오픈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4개가 하나의 유닛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타임 1, 2는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리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 문장이 이렇게 타임 1, 2로 같이 묶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타임 3도 타임 3는 스피킹이기 때문에 주제는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를 때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테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타임 1, 타임 2 같은 형태지만 유형을 나눴다. 반복적으로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문제는 타임 3는 스피킹에 나와 있는 단어랑 문장 테스트 보는데 타임 4는 테스트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타임 4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글을 자기 스스로 써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왔을 때 여기는 테스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넌픽션. 자, 정리를 할게요. 저희는 유닛 구성만 쭉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넌픽션은 똑같이 4개의 타임이 하나의 유닛이에요. 자, 그런데 넌픽션의 특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하면 전부 다 그레이드 1부터는 리딩 스킬을 학습하거든요. 그런데 넌픽션은 배경 지식의 확장이 있어요. 배경 지식의 확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가지의 배경 지식을 확장시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학습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해야 돼요. 픽션 같은 경우에는 타임 1, 2가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리뷰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넌픽션은 주제가 같아요. 동물로 주제가 같지만 각각 동물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면 이 내용마다 단어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단어가 또 달라지네요.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겹치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픽션만큼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고 각각 3개의 배경 지식을 학습했다면 마지막 4번째 타임에 여기도 글을 쓸 건데요. 이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내가 새롭게 배운 이 지식을 하나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쵸? 내가 3개의 정보를 얻어냈고 그거를 하나로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자, 나는 지식 하나를 체득했거든요.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배운 이 지식을 하나로 요약 정리하고 나의 생각을 덧붙인 글 하나를 완성하는 게 타임 4의 목적이에요. 그럼 픽션과 넌픽션은 컨셉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단계가 바뀔 때 또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원생 학부모님들께. 그쵸? 그래서 여기 페이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부모님들께는 이 정도까지의 설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너무 세부적이어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넌픽션에서 예를 들면 팜 애니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팜 애니멀에 해당하는 동물 3개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거냐? 이제 그 토픽과 연결되어져 있는 글을 한번 쓸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넌픽션에서 그 교재 이제 확인해 주실 때 마찬가지예요. 픽션은 5개의 단어가 중복되지 않게 2번 나눠서 타임 1과 타임 2에 나눠졌다면 얘는 그럴 수 없잖아요. 넌픽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무엇으로? 위에 5개, 밑에 5개.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10개를 가지고. 되셨나요? 그리고 이 유형이 앞서 말씀드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새로운 문장에다가
이 단어를 이해해서 적용시켜 문장 이해해서 단어를 넣어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럼 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파트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도해야 되나요? 여기를 다 이해시켜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응용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단어 뜻을 이해해서 위에 다 맞췄잖아요. 여기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알았다면 이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훈련하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모두 다 여기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되냐? 그게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니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실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얘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도 사실 저희는 여기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넌픽션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잖아요. 한 번 보고 다음 주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첫 번째, 자, 저희 또 잊으신 거 아니죠? 이 학습할 때 이 앞쪽에서는 무엇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쵸? 미국 학교도 듣고 그 다음에 훈련도, 단어 문장 훈련을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단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에 맞게 한 번 더 본문을 보라고 넣어놓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힌트 박스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오늘 처음 본 본문이니까 내용에 맞게끔 단어를 적용해보고 본문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 것 토대로 여기에 있는 이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완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의 상세 내용들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티클을 여러 번 분석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라인 넘버 통해서 체크하고 밑줄 치게끔 하는 것들 이제 같이 습관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지식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영어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 질문할 때 가장 필요한 페이지예요. 너 이거 무슨 문장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하지 마시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내용을 상기하면서 영어로 완성할 수 있으면 되는 그 페이지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또 들어가져 있냐면 여기 홈워크에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아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스스로 사실은 말해보라고 했는데 말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 한번 써갖고 와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답을 쓰는데 이 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다. 이 질문과 동일한 걸 한 번 더 홈워크에서 질문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가 교재 점검 포인트 자료로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내용들을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홈워크에서 해야 되는 이제 넌픽션은 여기 파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숙제가 보캐블러리 파트가 따로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보여줘요. 자, 이 지금 홈워크 전부 다 저희 액티비티 홈워크에 있는 돌다리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이가 듣고 그 영상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건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메인 단어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블랭크 쳐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얘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쵸? 아이가 보면서,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다. 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돌다리에서 학습한 것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공TV에서 찾을 수 있고 랭귀지 스쿨에서 찾으실 수 있었어요. 되셨죠? 여기 밑줄 한 번만 쳐주세요. 다시 어떻게 듣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공TV에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툰 채널에서요. 되셨죠? 새롭진 않으시죠? 제가 저희 강사 교육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 한 번 더 밑줄 쳐주시고 자, 세 번째 유형에서는 넌픽션이 총 4개 타임이잖아요. 총 4개. 그 중에 타임 1, 2, 그 다음에 세 번째 3를 할 때는 수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컨텐츠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 컨텐츠가. 근데 그 영상이 기본적으로 한 3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디오 서머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혼자 요약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또 힌트박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힌트박스 토대로 여기 완성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파트를 어려워한다면 도와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의미를 알게끔 짚어주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piece of cake이라는 거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언어라는 게 뉘앙스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얘를 쓰는 거야 라고 얘가 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아이가 잘 들었다면 한 번 더 이건 언제 쓰는 건지 어떤 거 뭔가 아주 누워서 떡 먹기라고만 알려주지 마시고 쉬울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상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설명을 저희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 포인트. 그래서 이 piece of cake를 여기에 예문으로 또 다른 예문으로 하나 줬고요. 그 예문을 3번 쓸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된 거예요. 이 예문을 여기에 3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블랭크를 달리 뒀어요. 그냥 멍하게 쓰지는 말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이 파트가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타임 4가 되겠네요. 자, 넌픽션은 배경 지식 3개를 배운 걸 마지막에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하냐 하면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맞죠? 3개의 각각의 아티클을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서머라이징 하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리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각각 주제에 맞춘 포인트들을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선 첫 번째 스키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한 번쯤 걸러보고 그 다음에 나의 글로 완성해보고 여기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어렵진 않을까? 이게 이제 힌트박스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힌트박스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받은 피드백은 대체로 아이들 스스로 이 내용 다 앞에서 기억하면서 정리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단계가 올라가면 힌트박스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글씨가 막 빼곡해요. 그래서 다음번 인쇄할 때는 다 뺄까도 생각하지만 또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대로 유지는 하되 대부분 아이들이 내용 읽으면서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제에 대한 걸 한번 요약 정리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냐면 자, 넌픽션에서는 이게 문학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왼편에 보이는 My Own Story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My Own Story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배웠었던 그 주제에 대한 토픽과 연결된 질문을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팜 애니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팜 애니멀 키우면 뭐 키워볼래? 그 다음에 그건 어디에 유용하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수업의 형태는 저희는 2가지잖아요. 레귤러하고 그룹하고. 레귤러 수업을 할 때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선생님이 따로 안 계시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아이가 이 질문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고민해서 아래쪽에 힌트박스에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수업을 그룹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워크시트 페이지가 되는 거고 선생님 질문을 직접 하시겠죠. 파메는 어떤 거 키울 거야?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막 받아요. 그럼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해요? 칠판에 막 적겠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글로 자기가 여기에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룹 수업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레귤러 수업을 할 때는 여기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에게는 다양한 글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걸 가지고 최종 발표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 최종 발표 문장은 제가 얘를 애니메이션을 안 걸어놔서 이렇게 다 가려버렸네요. 좀 시간상 말씀드리면 위쪽이 인트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디가 되겠고 여기 컨클루전이 돼요. 자, 그럼 인트로는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유형일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여기에서의 본문은 당연히 무엇이 돼요? 내가 배운 새로운 이 배경 지식을 하나의 글로 어디에서 요약 정리했죠? 앞쪽에서 서머라이징 한 게 있죠. 여기.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핵심이니까 바디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디 쪽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결론은 결국은 그래서 나는 이런 동물을 키울 건데 이러이러한 것이 좋아서 얘를 키울 겁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하나의 글로. 정리하자면 여기는 서머라이징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바디에는 마지막에 마이 오운 스토리로 왜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결론을 맺어 보려고요.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시키고자 하는 학습의 목적이 뭐였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글은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질문지들을 여기 던져준 거고요. 내가 내 생각을 조금 이제 의견을 쓰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막히는 부분들을 힌트박스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완결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단계의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닛 하나가 구성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GR 픽션이랑 넌픽션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무엇으로 이제 마지막에 완성하시면 돼요? 나만의 강의 노트로. 그쵸? 그리고 이날 집에 가서 숙제할 때는 또 한 번 그 토픽에 대해서 정리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하나의 유닛에서는 3개의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배우는데 그 중에 2개를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최종 그레이드 1, 2 내용이었습니다.